안녕하십니까? 홍기훈입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부모를 고민하게 만드는 자녀 교육의 5가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동안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 나눴던 진로, 학습, 인성소통 이 3가지 영역을 이제 결합해서 그 5가지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이번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이 큰 아이, 그 아이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과 소통을 잘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통 큰 아이로 만드는 5가지 키워드를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키워드는 영어 단어 스타트, 출발을 뜻하는 START의 5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출발지, 목적지, 그리고 준비물, 동반자, 그리고 실행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의 인생 여정에서 그 5가지를 스타트의 단어로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출발점이 필요하죠. S, 스타팅 포인트는 바로 자존감입니다. self respect이죠. 완벽한 지도가 있어도 출발점을 모르면 아무것도 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이 우리 자녀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성공 경험이나 부모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주로 초등학교 때 형성이 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주로 형성이 되는데 요즘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중학교 때 이때 자존감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밑바탕, 자존감. 그 자존감을 높이는 전략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비교가 아닌 다름을 인정하자입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성격과 재능과 흥미가 다른 거 다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 시작입니다. 또 작은 성공의 경험도 필요하죠.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보통보다 오히려 못해 보이는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집짓기 장난감을 사준 다음에 한 층을 쌓을 때마다 칭찬을 했더니 결국 14층까지 쌓았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 때문에 결국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가 10분간 책상에 앉아있다. TV를 30분만 본다. 줄넘기를 100개 하고 200개 했다. 그리고 가방 정리를 스스로 했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을 갖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 눈높이에 맞춘 공감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거죠. EBS 실험이 기억나는데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따라서 바구니에 공을 넣는 그런 실험이었죠. 그런데 공을 많이 넣는 팀의 엄마들의 말들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오, 잘하네. 그렇지, 잘하네. 괜찮아, 잘하네. 이런 말이었고 공을 적게 넣는 팀의 엄마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쪽이 아니고 이리 반대쪽. 안 돼. 정면이잖아.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하는 말은 어느 쪽일까요? 굳이 만약에 구분해 본다면 칭찬은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격려는 과정에 대한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모두 다 필요하죠.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3자 갈수록 효과적입니다. 동네 어른이나 우리 가족 친지가 그저 착하다? 너 이번에 공부 잘했다면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귀띔을 해주셔야죠. 아픈 친구 도와줬다면서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사회 100점 맞았다면서 이런 구체적인 칭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목적지가 필요하죠. 여행의 목적지에 해당되는 게 T, 타겟입니다. 타겟은 바로 꿈과 공부, Tomorrow Vision, Today Study입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꿈을 가지고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녀가 꿈을 꾸고 노력하는 아이로 만드는 전략은 첫 번째,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것을 찾는 적성 탐색입니다. 여기서 진로부터 진학 학습 습관까지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강연을 통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 강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만남, 여행, 독서, 그리고 이런 체험 활동을 한 다음에 진로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를 찾고 지금부터 바로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는 준비물이 필요하죠. 그 준비물에 해당되는 것이 A, attitude입니다. 이것은 바로 좋은 성품, attractive character입니다.
impossible과 I'm possible은 어포스트로피 하나가 차이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품과 태도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좋은 리더 보면 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성품과 태도를 만들어주는 전략, 첫 번째는 올바른 성품의 모범 보이기입니다. 자, 밥상머리 교육이 이때 가장 중요한데요.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하고 계신가요? 가족들 모두 쉬운 좌우명이라도 하나 정해서 함께 실천하고 있나요?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성품과 태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칭찬 스티커를 활용하거나 혼을 낼 때에도 타임아웃을 외치고 아이를 조금은 침착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꽤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절제 능력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1960년대에 월터 미셸 박사가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4살 밖의 아이들한테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씩 주면서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을 하나 더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1의 아이들은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고 말았습니다. 3분의 2의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려서 상을 하나 더 받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끝까지 기다렸던 아이들이 사회성이 훨씬 더 좋았고 수능시험 SAT의 평균 점수가 125점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마시멜로를 바로 먹었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비관적이었고 짜증도 쉽게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만족지연, 절제력을 갖도록 키워주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성공하는 경험을 맛보게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행에서 동반자와 같은 4번째 키워드 R, relationship은 바로 배려와 공감입니다. regard and sympathy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배려와 공감이 바탕이 된 사회성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전략, 공감과 배려의 중요성을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이타심이 보이는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처럼 배려 스티커를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이 어떤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과 이어주는 소통의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면 사회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성격에 맞는 대화법도 공부해야 되고 아이메시지나 샌드위치 대화법도 한 번씩 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어떨까요? 혹시 미인 대칭 들어보셨나요? 제가 거기다 예감을 더 붙였습니다. 미인 대칭 예감. 이것을 늘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며 예의 갖추고 감사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직은 써먹한 친구들을 식사 한번 초대해보고 사탕이라도 건네면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행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키워드 T, 5번째 try는 자기관리, 자기주도적 실천력, 타임 앤 이모션 매니지먼트입니다. 박경희 선생님이 마지막 작품으로 남긴 작품이 물질의 위험한 힘이라는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다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기주도적 실천력을 키우는 전략, 먼저 자기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자,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그 폭을 단계적으로 넓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을 보고 칭찬과 격려를 아껴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수하는 걸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환경을 관리해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이거 역시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짜증이 나는 것인지 아이 스스로 구분해보고 각각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지 방안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통 큰 사람으로 만드는 5가지 키워드 스타트, 기억나시죠? START를 찾아봤습니다. 이 스타트를 기억하시면서 통 큰 부모가 통 큰 자녀를 만들고 그렇게 성장한 통 큰 사람들이 통 큰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